CSS 그리드 강좌를 통해서 CSS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리드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운 그리드 모듈에 대한 레이아웃 설정 방법이라든가 그리드 아이템 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온라인에서 그리드 아이템 배치와 관련해서 게임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드 가든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드 가든은 css 그리드 가든 .com 들어가면 되고요.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어에 부담이 없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이트에 있는 28단계의 그리드 가든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그리드 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 그리드 아이템을 적절하게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의 그 강좌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CSS에서 그리드를 표현을 할 때 부모 요소에 표현하는 CSS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그리드 아이템에 적어주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부모 속성에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든이라는 이 컨테이너 안에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해서 이 컬럼을 설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20%, 20%, 20%, 20%, 20%. 예, 이 그리드 컨테이너의 폭을 5개로 쪼개서 한 개를 20%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드 템플릿 로우, 이 로우 축을 기준으로 해서도 위아래로 지금 5개 나눠서 20%씩 할당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배치된 이 그리드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CSS 코드를 작성하여 여러분의 당근 정원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당근이에요. 당근이 있는 지역에 그리드 컬럼 스타트 속성을 이용하여 물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물이 여기 있는데 이 물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이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 당근에 물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리드 컬럼 스타트 3과 같이 입력 시 그리드 세 번째 세로선에서 시작되는 영역에 물을 주어 넣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드의 왼쪽에서 세 번째 열 항목을 뜻합니다. 예, 그리드는 그리드 라인이 있다라 그랬죠. 묵시적으로. 예, 컬럼으로 왼쪽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드 로우는 위에서부터 하나, 1, 그리드 로우 라인 1, 2, 3, 4, 5, 6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왼쪽에서 시작할 때는 1, 2, 3, 4 이렇게 나가고요. 오른쪽에서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음수부터 시작합니다. 예, 마찬가지 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하나를 배치를 할 경우에는 그리드 스타트 컬럼 스타트 또는 그리드 컬럼 엔드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스타트 하고요. 이 물을 여기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 위에 물이 배치되어서 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은 거가 맞으면 여기에 다음 버튼이 나옵니다.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독초예요. 독초, 잡초인데 이것은 이제 물이 아니고 일종의 제초제겠죠. 독을 제거하는 저런 정원의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드 컬럼 스타트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세요. 잡초는 5번째 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죠. 그리드
컬럼 스타트 하고 다섯 번째 열에서 잘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1, 2, 3, 4, 5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줘도 된다 라고 했죠.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면 1,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세 개의 영역에 이 트랙에 세 개의 영역에 지금 그 당근이 자라고 있네요. 그리드 컬럼 스타트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한 개의 그리드 열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리드 컬럼 엔드 속성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 열에 걸쳐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드 컬럼 엔드를 이용하여 먼지를 피해 모든 당근에 물을 주세요.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근은 첫 번째 수직선에서 네 번째 수직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드 컬럼 스타트는 왼쪽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1, 그 다음에 그리드 컬럼 엔드는 끝자리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 2, 3, 4에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있어요. 예,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번호를 세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예, 마이너스 3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어서 나오는 스팬이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드 컬럼 스타트와 그리드 컬럼 엔드를 같이 사용할 때 시작값보다 마지막 값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가 항상 엔드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마지막 값이 더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드 컬럼 엔드를 5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하여 당근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 컬럼 스타트가 5에서부터 시작했죠. 여기 1, 2, 3, 4, 5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이 당근 3개에 다 물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엔드가 끝나는 점은 1, 2가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컬럼 엔드 2 이렇게 해주면 예, 요 3개의 영역에 다 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왼쪽의 기준이 아닌 오른쪽으로 기준을 하고 싶다면 그리드 컬럼 스타트와 그리드 컬럼 엔드를 음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로 오른쪽 첫 번째 세로선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 컬럼 엔드를 음수로 설정해 보세요. 예, 1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리드 컬럼 스타트는 1이었어요. 그러면 그리드 컬럼 엔드는 음수로 시작하면 음수 1, 음수 2 요게 되겠죠. 음수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예, 요 영역에 그 당근의 물을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컬럼 스타트를 음수로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 잡초에 제주제를 뿌리는데 음수를 뿌릴 때 잘 생각을 하실 것이 스타트는 그리드 컬럼 스타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스타트를 여기로 주면 안 돼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을 스타트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컬럼 스타트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잡초에 제주제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선의 시작과 끝 위치를 기준으로 그리드 항목을 정의하는 대신 스팬을 이용하여 이 2개 이상의 이 영역을 잡아줄 때 이 스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의 넓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팬은 양수만 설정 가능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그리드 컬럼 엔드 스팬 2와 같이 당근에 물을 주십시오. 그리드 컬럼 스타트 2 예, 스타트는 라인 1, 2 2번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개죠. 2개면 그리드 컬럼 엔드 하고 이 엔드 라인 번호를 적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1, 2, 3, 4 예,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하라는 대로 스팬 2개가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드 컬럼 엔드의 스팬을 이용하여 당근에 물을 주십시오. 엔드하고 끝이니까 마이너스 1 하면은 참 쉬운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스팬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러면 이거를 스팬 5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죠. 그래서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좌를 통해서 배운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팬 키워드와 그리드 컬럼 스타트를 이용하여 마지막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항목의 넓이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드 컬럼 엔드가 6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런데 3개가 합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요 라인 번호를 써줘도 돼요. 1, 2, 3이죠. 3 써줘도 상관이 없고요. 스팬을 이용을 해서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3개를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자, 매번 그리드 컬럼 스타트와 그리드 컬럼 엔드를 입력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다양스럽게 그리드 컬럼은 한 번에 입력 가능한 단축해서 설정으로 슬래시로 구분됩니다. 예,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를 그냥 그리드 컬럼으로 하는데 앞에 있는 거가 스타트 라인이고요. 뒤에 있는 거가 엔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하고 스타트 라인을 1, 2, 3, 1, 2, 3, 4죠. 4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여기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팬을 2를 해도 됩니다. 스팬 2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게 4니까 5, 6번도 되겠죠. 6번도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1번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그리드 아이템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컬럼을 이용하여 당근에 물을 주십시오. 스팬 키워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지금 2번서부터 3개를 스팬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드 컬럼 스타트는 라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팬 3 이렇게 해주면 3개의 아이템을 배치를 한 번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플렉스박스와 별개로 그리드를 CSS 그리드를 설정하면 컬럼과 행 두 가지 측면에서 쉽게 그리드 항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플렉스박스는 원축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CSS 그리드는 그 가로축, 세로축 다 이용을 해서 쉽게 항목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플렉스박스는 별도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플렉스박스 강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로우 스타트는 그리드 컬럼 스타트 수직선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가로 배치만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세로 배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드 로우 스타트 또는 그리드 로우 엔드 이렇게 해서 위서부터 라인 1, 2,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게 지금 그리드 아이템이 한 개이기 때문에 스타트만 있어도 됩니다. 로우 스타트 이렇게 하고 1, 2, 3이죠. 그래서 3 이렇게 해주면 이 영역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이제 그리드 로우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스타트와 엔드의 그 단축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타트하고 3개 스팬이 쓰거나 아니면 라인 번호를 써도 돼요. 그래서 그리드 로우 이렇게 하고 3번 하고 스팬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스팬 대신에 3이니까 3, 4, 5, 6 이 6번을 써도 되고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컬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도 돼요. 끝번호는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드 로우와 그리드 컬럼과 로우를 동시에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해 보세요. 이 위치로 됐으니까 좌우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위아래로 또 이동을 해야 요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리드 컬럼 이렇게 하고요. 컬럼은
여기 한 번 옮기면 되겠네요. 그냥 2를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AND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없는데, 그리드 로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굳이 적어준다 그러면 단속 속성이니까 이렇게 하고 슬래시 하고 1, 2, 3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죠. 3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요 이슈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리드 컬럼과 그리드 로우를 스팬과 함께 사용하여 넓은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컬럼은 1, 2죠. 2번서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까지 갔죠. 네. 그 다음에 그리드 로우는 1번서부터 갔는데 마이너스 1번까지 갔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에 아이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 로우, 컬럼과 로우 모두를 입력하는 게 너무 많은 경우 다른 속성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드 에어리어는 슬래시로 구분지어서 그리드 로우 스타트, 그리드 컬럼 스타트, 그리드 로우 엔드, 그리드 컬럼 엔드 순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로 예를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드 에어리어하고 이 로우 스타트, 컬럼 스타트, 로우 엔드, 컬럼 엔드 이런 순서라는 거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에어리어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1이죠. 1 하고 슬래시 컬럼은 2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1, 2, 3, 4죠.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겠네요. 마이너스 1. 라인 번호를 세도 되지만 저렇게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어떤가요? 아무 문제 없이 겹쳐지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렇게 하나 설정하고 요렇게 하나 설정하고 아이템이 중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물을 줬죠. 여기 보면 그리드 에어리어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드 에어리어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우가 먼저라 그랬죠. 1, 2번 라인서부터 시작하죠. 2번 라인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컬럼 라인은 1, 2, 3이죠. 3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번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번호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그 당근에 있는 부분에 물을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요소들이 그리드 에어리어, 그리드 컬럼, 그리드 로우, 기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시될 경우 소스 코드에 기입된 순서대로 표기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 HTML 순서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드 아이템을 순서를 변경할 때 이 오더라는 속성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강좌에서. 그 다음에 중첩이 될 경우에는 Z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요. 오더의 값이 기본 디폴트 값은 다 0인데 예, 음수와 양수 모두 설정이 가능하고요. 예, 숫자가 작을수록 앞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오더가 여기 지금 보면 이 제초제의 오더를 변경하여서 두 번째 열에 있는 당근에 물을 주고 마지막 열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세요. 이 제초제를 순서를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미루라는 거죠. 물은 0이니까. 그러면 포이즌은 0보다 크면 돼요. 뭐 1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다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1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아닐 거다 이라고 하는데 1000도 상관없어요. 0보다 크면 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잡초가 정원의 맨 앞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에 잡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당근이 있어요. 그리고 물과 독은 교대로 있다라는 거죠. 포이즌의 오더를 변경하여 정원을 정리해 봅시다. 물이 0이에요. 물이 0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포이즌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이즌은 뭐 마이너스 1000도 되고 1도 되고 간단하게. 그러면 예,
잡초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원은 열과 행이 각각 20%의 너비인 5개 요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네요. 그 그리드의 부모 요소를 지금 현재까지는 고정이었는데 이 아이템을 고정시키고 이 부모 요소의 이 그리드 설정을 바꿔서 이 당근의 물을 줘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리드의 설정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새로운 값을 설정하여 당근에 물을 주세요. 첫 번째 열의 넓이를 50%로 설정하세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하고 앞부분이 50%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여기 쭉 나열을 더 해도 되고요. 앞에 부분만 만족시켜주면 요즘 당근 위치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예, 설정이 됩니다. 이제 또 바뀌었네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리피트 함수, 반복 함수죠. 반복 함수를 사용하여 8개의 그리드를 만들고 12.5%의 동일한 너비를 가진 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요만큼 물 낭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드 템플릿 하고 리피트 함수를 써요. 리피트 함수를 쓰는데 8개를 반복한다. 8번 반복하고 하나는 12.5%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당근이 있는 부분만 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초와 당근이 섞여 있네요. 자, 그리드 템플릿 컬럼은 백분율 같은 값뿐만 아니라 픽셀, EM 같은 길이 단위도 허용합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원의 3계열을 각각 100픽셀, 3EM 및 40%로 설정하세요. 값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100픽셀, 그 다음에 3EM, 그 다음에 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예. 또한 그리드는 새로운 단위인 프랙셔널, 예, 분수의 뭐 이런 뜻이죠. FR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에 추가된 그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이것은 반응형 사이트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FR 단위들은 사용 가능한 공간을 하나로 공유하여 할당합니다. 예시로 2개의 엘리먼트들을 1FR과 3FR로 설정 시 공간이 4개의 동일한 크기로 공유됩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는 사용 가능한 공간의 4분의 1 크기로,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4분의 3 크기를 차지합니다. 여기를 보면 잡초가 첫 번째 줄에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당근은 나머지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R 단위를 사용하여 이 너비로 2개의 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템플릿 컬럼스 전체는 6개인데 하나는 1FR이고 하나는 5FR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는 이제 세로를 보여주네요. 열을 픽셀 퍼센티지 혹은 EMS로 설정 시 FR로 설정된 다른 열의 남은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당근은 왼쪽에 50픽셀 고정이네요. 잡초는 오른쪽에 5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사용하여 2개의 열 그리고 2개의 열 그리고 FR을 사용하여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는 3개의 열로까지 만들어 보세요. 총 5개의 열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50픽셀하고 오른쪽에 50픽셀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3개의 열이 있어요. 3개의 열은 뭐 1FR, 1FR 이렇게 하면 되겠죠. 3FR도 되나요? 3FR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 되네요. 1FR, 1 쪼개야 되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토이즈나 버터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정원 왼쪽 75픽셀의 잡초가 있습니다. 이건 75픽셀 고정입니다. 나머지 공간에 5분의 3에는 당근, 그 다음에 5분의 2에는 잡초가 넘치고 있습니다. 픽셀과 FR 단위와 함께 사용하여 필요한 열을 만드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75 픽셀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5개 그 5FR인데 3FR, 2FR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잡초와 당근, 잡초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제 위아래로 바뀌었네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작동해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를 사용하여 정원 상단에 50픽셀, 이 50픽셀을 제외하고 이만큼 물을 주라는 겁니다. 이만큼 물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5번째 행만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 보면 워러에서 그리드 로우에서 시작이 5예요. 5개의 행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드 템플릿 로즈 이렇게 하고 상단 50픽셀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50픽셀이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5번째서부터 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쪼개야 돼요. 50픽셀을 4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픽셀 그 다음에 10픽셀 10픽셀 이렇게 하면 4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50픽셀 만큼은 비우고 나머지 물을 쭉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난해하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워러의 이 아이템에 하단 아이템에 대해서 컬럼 시작이 1이고 1서부터 마지막까지죠. 그 다음에 그리드 로우가 그 5번 라인서부터 스타트해서 6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4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드 템플릿은 그리드 템플릿 로우와 그리드 템플릿 컬럼을 조합한 단축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드 템플릿 50%, 50%, 슬래시 200%는 각각 50%인 두 개의 행과 항상 행이 앞에 있어요. 먼저 나옵니다. 200픽셀의 너비의 한 개의 이어의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그리드 템플릿을 사용하여 상단 60%, 왼쪽 20픽셀을 포함하는 영역에 물을 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드 템플릿 이렇게 하고요. 로우가 먼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단 60%,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FR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나오는데 200픽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FR로 놔도 되겠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저기 반응이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단계에 왔네요. 당신의 정원은 멋지다. 여기 정원 바닥 50픽셀을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를 당근으로 지었습니다. 여기 바닥 50픽셀. 불행하게도 당신의 당근 왼쪽 20%는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정원의 치료를 위해 CSS 그리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드 템플릿, 여기 지금 라인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요거 단축 속성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로우서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정원의 50%를 남겨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 50픽셀이네요. 50픽셀 그 다음에 당근의 왼쪽 20%, 조금 복잡하네요. 20%하고 1F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됐죠. 그리드 가든 CSS 그리드의 힘으로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드 강좌를 반복해서 듣고요. 가끔씩 조금 무료하다 싶으면 이 CSS 그리드 가든닷컴에 와서 이렇게 게임 하듯이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